네,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의 특징주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예. 오늘 각 채널에서 어쨌거나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시장이 아무래도 좋지 않다 보니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이 어느 정도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섹터에 있던 종목들, 크게 눈에 띄는 섹터는 오늘은 보이지는 않고요. 그것보다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의 이슈가 있거나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만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장 특징주의 흐름입니다. 네,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면서 일정 틀 안에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이 2.6% 하락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자 심리에 대한 좀 무거운 그런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특징주를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 중에 세 종목을 좀 꼽아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뭐 이슈나 그리고 주가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본부장님 뭘 볼까요? 네, 저희도 삼성물산을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야겠죠. 네, 이게 뭐 이렇게 최대의 뭐 수혜주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예. 이유부터 좀 밝혀주시죠. 우선 최대 수혜주인 이유는 다른 것보다 지배 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업 지배 구조 그리고 지배권이라고 하겠죠. 예. 그게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점이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주가 상승에 일으킬 만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역시 배당이죠. 단순하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반적인 배당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이 앞으로 얼마나 기업 가치를 증대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선 기업 가치를 한번 보게 되면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중반부터 대략 2010년 초반까지 약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휴대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가전 등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당시로는 일제품이라고 하죠. 전자제품이 크게 호황기를 맞는 상황이었고, 덕분에 산업이 단순하게 성장기를 넘어 어느 정도 성숙기까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예전과 같은 성장 속도를 보이기에는 매우 어렵거나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은 분명 예전과 같은 기업 가치의 증가를 보이기에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할은 공고히 해나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는 결국에는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에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오너 일가가 이 기업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오너 일가가 되겠죠. 대주주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을 하는 최고 경영자 CEO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회사를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합쳐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업에 대한 평가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게 대한민국 기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전까지는, 적어도 자신까지는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아랫세대만큼은 이 소유와 경영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도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다양한 선진국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게 뜻하는 것은 오너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조금 더 약화시켜서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삼성물산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네. 기술적으로 13만 원이에요. 이제 13만 원을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삼성물산이 오늘 보인 변동성은 최근 1년이 아니라 5년 동안 보인 변동성 중에서도 가장 커요.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 호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삼성물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오늘 정리를 하시고요. 신규로 나는 이 종목을 들어가겠다. 지금은 결코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주가가 점핑이 크게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우선은 그리 좋지 않고 삼성물산이 이렇게 보인 변동성을 크게 더 확대시킬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가급적 오늘 수익 실현하시고 신규로 들어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지배 구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삼성물산에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는데 문제는 가파른 성장성에 대해서는 네.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는 4거래 연속 이어지고요. 기관이 15거래일 만에 매수로 턴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상승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 자리가 아니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물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규 매수해도 될까라고 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에 좀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자, 이제 네네.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아마 시장이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점도 되었어요. 예. 시장이 좋지 않고 주가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시점에서 지금 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주가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우리금융지주나 또는 KB 그리고 신한지주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내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유는 고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되든 외국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수세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수익을 주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금융지주는 하지 않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매매 차익과 다르게 확정 수익이죠. 대략 4% 정도 올해에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 정도 수익에 만족할 수 있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천천히 움직여서 다시 매수 가격까지 온다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배당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만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담을 것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 금융지주를 담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상당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약세 국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따로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금융이 대략 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시기까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실 분들은 올 연말에 있을 배당 낙일까지는 해당 종목을 보유해서 반드시 배당을 받는다면 그래도 그것 또한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본부장님 근데 이제 배당으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 이슈가 좀 불거진 부분이 아주캐피탈을 인수하면서 사실 5대 금융지주에 뭐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 없어서 실적이 밋밋하다라는 그동안 평가가 있었는데 아주캐피탈을 인수 오래 하기로 했고 그리고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그 저축은행을 또 흡수하기로 하면서 이제 껴안기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점수를 그렇게 주고 싶지는 않아요. 이유는 네. 우리나라의 금융지주사가 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KB, 신한, 우리 그리고 하나인데 해당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각 금융지주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익성 비중이 60에서 70%까지 갑니다. 그리고 네. 그 60에서 70%의 비중 속에서도 이자 수익이 상당 부분 높아요. 캐피탈이라든지 기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증권 같은 경우 보더라도 수익성이 금융지주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캐피탈, 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이 증가할지언정 그것이 은행이 보유하고 은행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의 실적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지주가 만약 해당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점핑을 했어야 되는 구간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게 뜻하는 것은 기업의 인수라고 하는 것이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한 점수는 제가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비은행권 이런 부분에 그동안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번에 이제 인수 이후에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었습니다만 점수를 이렇게 크게 주지는 못할 것 네.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또 그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예, 영업이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749억 원 이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익이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 건전성 뭐 괜찮다고 하니까 판단해 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올해 자동차 쪽이 분명히 좋았어요. 예.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인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수소차 다 좋았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한 번씩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매우 가치가 있는 산업이냐라고 한다면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싶은데 무언가 운전하는 게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율주행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국면에 있다면 소비를 하고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수없이 많은 그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자율주행을 물론이고 기타 다른 산업에도 크게 접목을 저는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을 크게 가지고는 있지만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완성차가 어느 정도 힘이 꺾인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와 미래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MS 오토텍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최근에 주가 시장이 매우 좋지 않다 보니 많이 밀렸는데 지금 4,500원 정도가 두 번의 지난 3월과 7월에 있었던 전 고점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분명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지금부터 조금씩 한번 모아보시고요. 장기적으로 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상승이 내년까지 2배, 3배까지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리고 MS 오토텍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낮은 비중으로 한번 담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매우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라. 네네. 네, 내년 곱하기 2, 곱하기 3까지 네. 가능한데 단기적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보시고요. 미래 성장 동력이 장착돼 있는데 주가가 그만큼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매수 여력에 대한 그런 매력도 이런 부분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이쪽이거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까지 오늘의 특징주 3개 말씀드렸습니다. 네,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